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야구 롯데야 우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12일 키움전이고요. 9대2로 오늘은 또 낙승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경기력도 타선의 응집력도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수비 집중력도 에러가 하나 있긴 했지만 좋은 경기였고, 무엇보다 김진욱 선수가 오늘 너무나 좋은 투구를 했다. 그러니까 지난 등판에서 보이넷을 많이 내주면서 약간 아쉬운 투구를 했었는데 오늘은 2보이넷밖에 안 내줬고요. 그리고 삼진 8개, 그리고 그 투구수가 95개까지 가고 투구 이닝도 6.1이닝까지 가져가면서 통산 세 번째 퀄리티 스타트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경기도 이겨서 좋지만 김진욱 선수가 지난 등판에 조금의 어떤 불안 요소들을 떨치고 좋은 투구를 했다는 점, 투구 내용 면에서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거에 다 떠나서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진욱 선수의 호투 역시 제일 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윤동희 선수가 멀티 홈런, 연타석 홈런 때려내면서 OPS를 0.8대까지 드디어 끌어올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좀 것들이 이어지면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오늘 승부처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뾰족한 게 보이진 않긴 했습니다. 일단 제가 평일에는 경기를 제가 쭉 보지는 보통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경기를 실시간으로 계속 못 보면은 승부처를 딱 찝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승부처나 어떤 딱 이겼구나 싶은 순간은 크게 있진 않고요. 물론 윤동희 선수의 석점 홈런이 터지면서 좀 승기를 많이 가지고 오긴 했죠. 네, 근데 그 얘기보다는 오늘은 좀 그 덩어리 위주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오늘 선발 라인업에 좀 변경이 많았습니다. 오늘 자완 투수인 그 이종민 선수를 맞았는데, 지난 이종민 선수가 이제 우리 팀하고 상대를 했을 때 사실 많이 말렸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소위 흑마구 유형한테 약하기도 하고 올 시즌 워낙 좌투수한테 약점을 보이다 보니까 타순을 대폭 오늘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순을 보면은 1번 우익수 윤동희, 2번 이루수 손호영, 3번 지명타자 나승엽, 4번 좌익수 레이에스, 5번 1루수 정훈, 6번 유격수 박승욱, 7번 삼루수 김민성, 8번 포수 유강남, 9번 중견수 황성빈, 이렇게 출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우타자들을 좀 앞에 내세우는 그런 그 전략을 썼는데, 또 지명타자 3번으로 나승엽 선수를 내세우는 점은 굉장히 좀 재미있는 점인 것 같고, 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우타자 자원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려고 좀 신경을 쓴 게 보이죠. 손호영 선수도 2번으로 기용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았죠. 오늘 많은 득점이 나고, 그리고 그 배치했던 우타자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김민성 선수는 오늘 무안타였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완 선발이 나올 경우에 이런 스타일의 라인업을 많이 기용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1번 윤동희, 2번 손호영, 3번 나승엽, 4번 레이에스, 5번 정훈, 요렇게는 좀 계속 많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라인업이었어요. 그리고 자완 투수가 나올 때는 9번 황성빈, 1번 윤동희로 이렇게 좀 순서는 거꾸로긴 한데 결국은 황성빈, 윤동희가 붙어 있어야지 이 황성빈 선수의 어떤 그 주루 하나에 나갔을 때 윤동희 선수가 분명히 자기도 심리적으로 좀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얘기를 직접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는, 황성빈, 윤동희는 9번 1번이건 1번 2번이건 어떻게든 붙여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윤동희 선수가 1번 나왔는데 타격이 좋았던 것도 황성빈 선수가 9번에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본인한테 빠른 볼 위주의 승부를 하고 본인도 심리적으로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위를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석점 홈런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황성빈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가 있는 상태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두 선수에 붙어있는 궁합은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김진욱 선수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드디어 보이는 안 주는 김진욱이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상무에 1차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하고 지원을 하기로 했을 때는 사실은 김진욱 선수가 지금 선발 자리에서 이렇게 아직 잘해주지 못할 시기였을 건데, 하필 선발에서 지금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묘황세인데 이 상무에 지원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상무의 추후 일정은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1차 서류 합격 발표가 나올 건데, 김진욱 선수 정도의 커리어면 충분히 서류 합격은 무조건 되죠. 무조건 되고, 이제 체력 테스트라고 8월 1일에 최종 합격 발표를 하게 되는데, 사실 본인이 가고자 한다면 김진욱 선수 정도 되는 선수가 상무에 못 갈 리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12월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입대가 올 시즌 끝나고긴 해요. 끝나고긴 한데 김진욱 선수한테는 아직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이 머릿속이 복잡해진 상황인데, 일단 김태환 감독은 시즌이 끝나고 지켜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합격이 최종 합격이 되고 나면 물을 수는 없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그 체력 테스트를 안 보던가 그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상무도 지원해서 들어가는 뭐 사병이니까 뭐 저는 공군 나왔는데 공군도 사실 지원이긴 합니다. 물론 끌려가는 건데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최종 합격이 되고 나서 무르는 게 됐나? 제가 좀 시간이 옛날이다 보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안 되는 걸로? 아닌가?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 훈련소에서 첫 주에 그러니까 가입교 기간에 나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공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잠깐 군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상무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종 합격이 돼도 그 사이에 어떤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뭐 그런 거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근데 김태형 감독이 시즌이 끝나고 지켜봐야 한다고 보니까 이게 합격이 돼도 좀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김진욱 선수는 군입대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빨리 가고 싶었다면서 2년차 끝나고 먼저 가려고 얘기를 해봤는데 잘 안 됐다. 이번에 구단에서 가는 게 어떻게 했냐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서류를 접수했다라고 밝히면서 나이를 생각하거나 커리어를 봤을 때 올해 끝나고 가는 게 제 플랜이다. 상무에 지원하는 수술이 좋다고 하는데 같이 갔다 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는데 근데 본인도 지금 선발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는 생각이 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다. 감독님께서 남으라고 하면 그때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라면서 지금은 다치지 않고 로테이션을 계속 소화하면서 시즌에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김주혁 선수 2002년생이에요. 그리고 다음 병력 특례 기회는 2026년 일본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인데 나이가 걸리진 않습니다. 아시안 게임이 지난 아시안 게임부터 이제 세대 교체를 하기 때문에 만 25세 이하거나 일단 4년차 이하 선수로 이제 제한을 걸고 우리 대표팀을 선발할 건데 김주혁 선수는 뭐 26년이 돼도 만 24세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의 제약이 뭐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 김주혁 선수가 어디 보자 2002년생인데 2002년 7월생이군요. 네, 2002년 7월 5일생이고 이 아시안 게임이 9월에 열리게 됩니다. 아시안 게임이 9월에 진행이 되니까 김준혁 선수가 만 24세인 시점이네요. 만 24세 한 2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 아시안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 물론 이제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마냥 쉬운 건 아니게 되었어요. 이렇게 자체 제한을 걸게 되면서 사실 뭐 대만이나 뭐 일본 이제 실업 팀들 아니 실업 선수들 이렇게 나오는데 쉽진 않지만은 사실은 저때 못 따도 상무에는 여전히 갈 수 있거든요. 만 27세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준욱 선수 본인이 나이가 들고 이렇게 병력 문제에 쫓기게 되면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남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군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있는 거는 한켠에 계속해서 좀 찜찜하로 남아있기도 하고 사실은 12월에 상무를 가면은 전역 시점이 26년 여름에 전역을 하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이 하기 직전에 전역을 하게 되는 또 약간의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거지. 그러니까 상무로 가게 되면은 아시안 게임을 갈 때쯤에 전역을 해 이제 끝나게 되고 병력 문제가 아시안 게임까지 버티면은 근데 만약에 그때 이제 못 해가지고 못 가면 이제 이때 내가 원래 들어갔으면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진단 말이죠. 예,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잘 판단하겠지만 일단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김지웅 선수는 반드시 된다고 항상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지금 군대에 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은 조금 더 두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무엇보다 올해 김진욱 선수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게 그 표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소위 입 비중 내미는 그 표정이 없어지고 본인이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나 좀 흔들리지 않는 모습 스스로. 그러니까 김준혁 선수는 항상 스스로 흔들리는 게 문제였는데 올 시즌에 그런 게 없어지고 굉장히 좀 성숙해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운드 위에서도 좀 감정 공격도 오고 그래서 다른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결국은 이런 마인드적인 부분이 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많이 좋아진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김준혁 선수의 활약이 반짝 활약일 것인가? 아닐 거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앞에 시즌들에도 아름다운 몇 주등들이 있긴 했어요. 근데 조금 느낌이 지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구속에 대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고등학생 시절에 이제 본인이 좋았던 140대 중반대 정도 구속으로 제구를 잡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 김지욱 선수가 제일 잘했고 고3 때 구속을 올렸는데 그러면서 제구가 조금 안 되면서 오히려 더 안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일 좋을 때 어떤 모습을 지금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군대를 꼭 지금 가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참 많을 건데 일단은 뭐 다음 서류 발표 나오고 책 테스트 시기까지 약간의 텀이 있어가지고 로테이션을 좀 더 돌아보면서 또 구단 내부에서 얘기를 하겠죠. 예,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투구는 너무나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너무나 잘했고 그리고 한현희 선수도 어느 경기에서 잘해줬고 오늘 경기에서 김준우 선수들의 퀄리티 스타트를 나란히 해주면서 선발진에 대한 큰 고민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반즈 선수가 빠진 자리, 예, 그리고 나균환 선수가 부진한 자리 이렇게 해가 좀 일단 메꿔진 모양새인데 근데 내일은 또 나균환 선수가 다시 선발 기회를 받습니다. 왜냐면 앞선 승판에서 이민석 선수가 보이넷을 많이 내준 점이 좀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바로 이렇게 좀 제가 봤을 때 이민석 선수가 내려가고 나균환 선수가 콜업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땡판에서 좀 발 쪽에 불편한 게 좀 보였는데 그런 게 약간 이상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두 선수, 그러니까 한현희 김진욱 선수는 선발진에 살아남게 된 모양새고 이민석 선수가 하고 나균환 선수가 좀 경쟁을 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남은 한 자리를 두고. 네, 그렇고 윤동희 선수가 오늘 연타적 홈런 때리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타가 조금 안 나와서 OPS에서는 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장타가 홈런이 2개 나오면서 장타율이 4할 4푼 1이 OPS가 0.804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연타적 홈런이 4타점이면 더 볼 것도 없는 맹활약을 했고 오늘 다 또 공이 외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타도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윤동희 선수의 모습인가? 라는 생각하게 들고요. 이거 저는 사실 오늘 윤동희 선수 홈런도 홈런인데 이 손호영 나승엽 선수가 오늘도 나란히 2루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손호영 선수 2루타 1개, 그 다음에 나승엽 선수 2루타 1개의 안타까지 멀티히트 기록을 했는데 두 선수의 느낌이 저는 약간 치면 2루타라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기록을 한번 찾아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손호영 선수가 135타수 44안타인데 2루타가 11개고요. 나승엽 선수가 131타수 41안타인데 2루타가 12개예요. 그러니까 두 선수의 거의 타수나 안타 개수나 2루타 개수가 거의 유사한 모습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근데 재밌는 게 3루타가 나승엽 선수가 언제 3개나 쳤죠? 네, 사실 나승엽 선수가 생각보다 발이 느린 느낌인데 언제 3루타에 3개나 쳤지 좀 놀랬습니다. 예, 그리고 홈런에서 개수 차이가 5개 1개 나다 보니까 장타율은 차이가 손호영 선수가 5할 4푼 8리 나승엽 선수가 4할 7푼 3리인데 두 선수가 굉장히 좀 유사한 이런 그 성적을 보이고 있고 6루타 개수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2루타, 3루타 개수 합치면 두 선수가 다 이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재미있는 느낌. 그래서 체감적으로 때리면 2루타인데 실제적으로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4개 중에 1개 정도로 이제 2루타 골인데 그러면 체감적으로는 2루타가 치면 나오는 느낌이 사실 들죠. 예. 아무튼 이런 재미있는 좀 기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박승욱 선수가 6번 타자로 올라왔는데 3안타를 때렸습니다. 네, 3안타 경기를 했는데 조금 그 체력적으로 어려운 모습이 보이면 수비 집중력도 떨어지고 타격도 어제도 못 치고 하면서 조금 우려하던 그 방전의 시기가 돌아왔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다시 올라갔습니다. 2할 8푼 1리까지 다시 타격을 해버리고 오늘 2루타도 때리고 아주 뭐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도 안 내려가네. 그러니까 제가 그 박승우 선수 오고 나서부터 계속 이 선수는 스타팅으로 계속 나가면 방전이 온다고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은 괜찮네요. 아직 여름이 아니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잘하면 제일 좋죠. 계속 좋은데 근데 핏이 체력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올 거예요. 계속 이렇게 선발로 계속 쓰면. 그래서 주기적으로 조금 아껴줘야 되는 선수라고 저는 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수비에서 좀 실책을 하고 바로 문책성 교체가 또 됐지만은 그 김민성 선수를 종종 이렇게 뭐 내보내거나 최양 선수를 스타팅으로 보내서 김민성이래 박승욱 선수의 체력을 좀 안배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황성빈 선수가 2안타를 때렸는데 오늘 땅볼 안타가 아닌 2안타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더 좋았습니다. 오른쪽 2루타 그 다음에 또 좌중간 2루타 이렇게 때렸는데 땅볼이 아닌 2루타라서
더 좋았다. 그래서 9번으로 내려오면서 약간의 좀 안 좋았던 소위 몸이 먼저 나가는 타격을 오늘은 아니고 좀 그래도 제대로 때리고 오늘 안타를 쳤는데 타순을 9번으로 내리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뭐 경기 흐름이 쭉쭉쭉 있는데 오늘 뭐 김진욱 선수가 굉장히 그 성숙한 투구, 그러니까 사실은 출루도 많이 시켰고 좀 선두 타자 출루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수비에 도움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3회 초에 무사 1루에서 그 이주영 선수의 1루 선상 직선타를 정훈 선수가 점프 캐치로 잘 잡아내면서 더블 플레이를 잡아줬고, 그 약간 정훈 선수 특유의 투박한 호수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훈 선수는 좀 점프도 굉장히 투박하고 그 약간 베이스 태그 같은 거 할 때 되게 온몸으로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되게 매력인데, 아무튼 정훈 선수 특유의 호수비가 나왔고 1루에 나승엽 선수가 있었으면 사실 점프를 안 하고 잡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는데, 어찌됐건 반사신경을 발휘해서 좋은 수비를 해줬고요. 그러면서 좀 큰 위기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을 벗어났고, 그 다음에 호수비로 이렇게 좀 위기를 탈출하고 나니까 윤동희 선수가 바로 홈런을 때리면서 그 시즌 3호 홈런 때렸고 선취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5회 초에도 항상 말하지만 선발 투수는 그 5회가 어렵죠. 5회가 어려운데 1사 1루의 위기까지 몰리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주영 선수를 루킹 삼진 142. 그러니까 구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충분히 루킹 삼진이 나오는 정도의 구위와 컨트롤이 있는 선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 140대 초반인데 루킹 삼진이라는 거는, 그리고 도슨 선수를 투수 앞 땅볼로 잡아내면서 5회 초에 위기도 탈출을 하고 승리 투수 조건을 갖추게 되었는데, 위기에서 보이질 않는 김진욱 선수를 우리는 모두가 기다려왔죠, 지금까지. 그래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게 너무나 좀 행복하다고 해야 될까요? 드디어 해낼 줄 알아서 진우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5회 초를 맞고 나니까 위기 후에 기회가 와서 이때 이제 그 비기닝을 만들게 됩니다. 5득점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운도 약간 따랐어요. 김민성 선수래. 박승국 선수의 그 안타가 조금 빗 맞았는데 중견수 앞에 뚝 떨어지는 2루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시책도 겹치면서 김민성 선수의 유격수 땅볼이 유격수의 송구 시책, 이제 홈런 송구가 나오면서 무사 1-3루 찬스를 깔아놨고요. 그리고 유관남 선수가 우익수 희생 플라이 때려주면서 선취 득점을 했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유관남 선수가 삼진을 먹었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여기서 희생 플라이를 때려주면서 2대0으로 도망간 점수를 먼저 냈고, 그리고 이어지는 1사 1루에서 황성민 선수의 안타, 그리고 이제 자완 이종민 선수가 내려가고 박윤성 선수, 우한 선수가 올라오는데, 윤동희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쾌재를 부르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1사 1루로 이제 주자가 세팅된 상황에서 석점 홈런을 바로 때리면서 시즌 4호 홈런을 만들어냈고, 이러면서 1순 경기가 5대0이 되면서 경기의 그 기운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확실히 느낀 게, 황성빈, 윤동희는 확실히 이러나 저러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고, 그래서 뭐 1성빈, 이동이든 9성빈, 1성빈이든 어떻게든 구성빈, 이동이든, 죄송합니다. 제가 밤이 됐다 오늘 피곤해가지고 횡설수설이 많네요. 구성빈, 이동이든 이렇게 붙여놓는 게 좋다라는 생각 들었고, 그리고 좋은 게 그 홈런 치고 루상이 클리어가 됐는데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홈런 후에 그 손호영 선수의 2루타, 그 다음에 나승엽 선수의 우익선상 2루타가 나오면서 한 점을 더 달아나서 6대0을 만들어요. 그래서 올 시즌에 이렇게 클리어가 되고 허무하게 이닝이 안 끝나고 끈질기게 더 이어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진욱 선수가 7회 초까지 올라왔어요. 이 부분도 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6회 던지고 내리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이닝까지 도전을 시킨 점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선두타자 무사 2루타를 맞고 나서 김민성 선수가 실책을 하면서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줬으면은 7회까지 계속 갈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실책을 하면서 무사 1, 2루로 몰리고, 근데 여기서 임피드 플라이로 처리를 하면서 사실 또 원아웃도 잡아주고 이제 내려가고 김상수 선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통산 3번째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고, 김상수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조금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1사 만루 상황에서 이주영 선수를 1루 땅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2사 2, 3루에서 도순 선수가 포수 땅볼로 물러나면서 뭐 큰 실점 안 하고 한 점만 주고 잘 막아줬어요. 근데 여기서 전 수비를 되게 칭찬해주고 싶은 게, 그 1사 만루에서 그 이주영 선수 1루 땅볼이 나왔는데 사실은 약간 어려운 땅볼은 사실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은근히 1루수가 실책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구를 하는데
뒤에서 기다리고 받는 포구를 할 때 약간 바운드를 잡아맞아 뒤로 빠뜨린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정훈 선수가 1루에서 침착하게 땅볼 수비해준 게 좋았고, 그 다음에 이어진 2사, 2, 3루에서 도순 선수의 포수 땅볼 아웃도 사실 타구가 좀 숨이 죽은 타구여가지고 되게 조금만 삐끗하면 1루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유관엄 선수가 침착하게 또 송구를 해주면서 잘 막아줬어요. 그래서 되게 상식적이고 쉬운 수비라고 보실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런 타구에 은근히 송구 실책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훈 선수나 유관엄 선수나 수비를 침착하게 잘 해준 것도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특히 이 포수 송구에서 이런 그 애매한 땅볼을 포수가 잡고 1루에 던질 때 우리 팀의 포수 역사를 생각해보면 여기서 바로 못 잡고 더듬거나 1루 송구를 잘못하거나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당연한 수비도 굉장히 좀 고맙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고, 뭐 잘했죠. 사실 조금 마음이 급할 수도 있는 타구였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좋았고, 굳이 오늘의 승부처를 꼽으면 저는 이 수비가 오히려 승부처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여기서 약간의 얼을 탔으면 오늘 경기가 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좋았던 건 이제 한 점 내줬는데 7회 말에 바로 이제 그 점수를 낼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갔는데 점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2사 3루에서 황성민 선수가 홈스테이를 또 시도를 해요. 올 시즌 손호영 선수 이어가지고 두 번째 홈스테이 시도를 했는데, 물론 팀은 아웃이 됐습니다만은 시즌 두 번째 팀의 홈스테이 도전이었고, 되게 이런 부분은 저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2사 상황이고 그 나승엽 선수가 타석에서 투스트라이크로 몰려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밑자의 본전이니까 한번 들어가 본 느낌인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그 상대 팀의 머릿속에 홈스틸이라는 거를 각인을 시켜놓는 것 자체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수비도 조금 더 베이스에 묶어놓는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쨌건 상대의 머리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약간 상황을 안 보고 죽으면 안 되는 일에 달려들어 죽으면 안 되겠지만, 이 상황은 사실 점수 요요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고 또 2사의 투스트라이크로 몰려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정도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황성민 선수의 그린라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죽었는데 약간 다들 크게 벙지는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표정들이. 그래서 그린라이트가 아니면은 사실은 다들 약간 벙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린라이트가 있으니까 다들 그냥 시도를 해봤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8회 초에 5점 차인데 전미래 선수가 올라왔는데 점수요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어찌되건 이기고 있는 상황에 8회 전미래 선수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김태형 감독은 전미래 선수를 그 약하게 키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본인이 이겨내야 된다는 메시지를 준 것 같고, 그 김예성 선수한테 거의 장애로 가는 홈런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투아웃 잡고 2루타 맞고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 방법이 맞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데, 모르겠어요. 김태형 감독은 전미래 선수를 강하게 키우는 게 명확한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한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전미래 선수가 잘 이겨내고 더 레벨업을 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사 1루에서 구승민 선수가 올라왔는데 보이네스 내줬고, 오늘 구승민 선수가 생일인데 안타깝게도 뭐 홀드나 이런 걸 수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사 1, 2루가 되고 세이브 상황이 뭐 돼 있었기 때문에 김호준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불을 껐지요. 그리고 5점 차지만은 주자가 2명이 깔려있기 때문에 마냥 그냥 편안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올라와서 불을 껐고, 8회 말에 근데 또 도망가는 점수가 석점이 나오면서 9대2 스코어가 됐고, 뭐 그 뒤로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9회 초에 김병욱 선수가 아주 가볍게 공 8개 던졌나? 세이브하면서 통산 120 세이브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록이라면 또 기록이 걸려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도 9회 초에 그대로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뭐 8회 말에 달아나서 여유가 생기긴 했지만 여기서 굳이 김현우 선수를 또 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제 경기에서 우리가 9회에 한 점을 냈던 것이 오늘의 또 좋은 공격력으로 또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9회 초에 또 다른 투수를 내가지고 히어로즈의 어떤 방망이 좀 살려줬으면은 내일 경기에서 분명히 그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김현우 선수가 최근에 많이 쉬기도 쉬었고 뭐 어제도 안 나왔고요. 하다 보니까 뭐 조금 여유가 있어도 뭐 이왕 8회에 나온 거 그냥 몸 풍김에 마무리하는 것도 저는 괜찮았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렇게 승리를 했고, 뭐 그 화요일 경기가 뭐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다면 오늘 경기는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어제 나쁜 기운을 다 빨아먹고 왔나?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오늘 가신 분들은 참 재미있는 시간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일은 말씀드렸듯이 나그나 선수가 다시 콜업이 돼가지고, 네, 열을 채우고 바로 올라왔네요. 네, 다시 이제 등판을 하고 정찬원 선수하고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 정찬원 선수도 올 시즌 첫 등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매치업이고, 김태형 감독은 나그나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꽤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거 보면, 네, 아무튼 뭐 본인에 대한 기대를 부응을 해야 될 텐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위닝을 하면 좋을 텐데, 왜냐면 LG하고 원정 경기를 가야 되니까 이 다음 주말에 사실 LG하고는 어떤 키움은 어떤 상성은 안 맞지만 압도적인 힘의 차이 나인데, LG는 항상 올 시즌 느끼는 게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느껴지는 경기들만 했거든요. 그래서 LG와의 경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기 때문에 내일을 자꾸 좀 그래도 2승 1패를 벌어놓고 주말을 맞아야 되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내일 꼭 이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구독자 그 멤버십 가입자분이 이제 두 분이 더 생기셔가지고 또 감사 인사 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A236 갤럭시님 또 멤버십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김기영님이 또 갤럭시 네, 멤버십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뭐 제 멤버십은 다른 리워드가 아직 있진 않고 그냥 제가 이름 이렇게 불러드리고 배지, 귀여운 배지가 생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뭐 정말 990원이지만 그냥 저한테 약간의 그런 그 후원을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뭐 감사 인사를 드리니까요.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야구 경기를 솔직히 오늘 그 일이 저녁 일이 있어가지고 경기를 제대로 보지는 못했고, 뒤에 이제 하이라이트 보고 좀 투구 내용 보고 이제 경기 내용 보고 좀 말씀을 드려서 방송이 조금 완성도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방송을 하고요. 또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오피였고요. 재밌게 보고 계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원투진 롯데 자이언츠.